오늘 프로그램 설치하고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됐지만은 한번 좀 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뭐 글자를 쓰고 하는 우리 연습했었죠. 기본적인 거는 이제 어디냐면은요, 애국가도 입력하고 그랬었죠. 지난 시간에 이 책에 보니까 뭐 2007 테마로 설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테마는 뭐냐면은요. 지난 시간 간단하게 복습이. 예. 지난 시간에 그냥 글자 입력하는 거 몇 개 했었어요. 예, 동해물과 백두산 입력했는데, 복이라는 메뉴 한번 가보세요. 복이. 저 상단에 보면 복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문단부호는 꼭 눌러주세요. 문단부호는. 저 상단에 보면 복이라는 메뉴가 있고, 문단부호를 누르면 여기 엔터 표시가 보일 겁니다. 엔터 표시. 그거는 꼭 봅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폭맞춤 해주시면 좋아요. 폭맞춤. 쪽맞춤 하지 마시고, 쪽맞춤 하지 마시고, 100% 하지 마시고, 폭맞춤. 복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돼요. 복이. 근데 주의하실 점은 복이라는 메뉴 글자를 누르는 거하고 복이라는 메뉴 옆에 있는 화살표 누르는 거하고 달라요. 이 복이라는 글자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은 메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복이라는 글자를 누르면 메뉴가 옆으로 펼쳐집니다. 이렇게 메뉴를 클릭하면 글자를 누르면 여기 보시면은 복이라는 메뉴에 보면 문단부호도 있고 조판부호도 있고 뭐 교정부호도 있고 그림도 있고 투명선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단부호는 보장하는 거예요. 문단부호를 보겠다 안 보겠다는 얘기죠. 조판부호를 선택하면 조판부호가 보인다 안 보인다 그 얘기예요. 근데 문단부호는 뭐냐면 요 엔터 표시 있어요. 엔터. 이렇게 엔터를 치면 엔터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리가. 근데 문단부호를 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간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꼭 보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문단부호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 끝에 100% 뭐 쪽맞춤 이런 거 보일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쪽맞춤을 누르면 이게 한 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한 페이지. 위에서 아래로. 글자가 작게 보이겠죠, 당연히. 근데 폭맞춤을 하면 좌에서 우로 펼쳐져요. 폭. 근데 100%를 누르면 100%를 누르면은 뭐냐면은 여기 센티미터 작아 보이잖아요. 그게 실제 센티미터하고 똑같은 크기처럼 보이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와이드 모니터인데 그런 집은 100%를 누르면 안에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100%하고 여러분이 보시는 100%하고 좀 달라 보일 거예요. 화면의 크기하고 다르고 해상도하고 다 달라요. 근데 제일 편한 거는 폭맞춤 누르시면 돼요. 폭맞춤. 그 다음에 저 왼쪽에 보면 전체 화면, 쪼균각이라는 게 쪼균각. 쪼균각을 눌렀다 띄면 여기 왼쪽에 이만큼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공백이. 위에도 공백이 있고 그 공백 안 보고 입력하겠다는 뜻이고. 쪼균각을 보면은 왼쪽에 이만큼 3cm 떨어져 있고 위에 3.5cm 떨어져 있고 오른쪽에 3cm 떨어져 있는 게 보여요. 그걸 보면서 작업할 거냐 이거지. 근데 이렇게 쪽 윤곽을 다시 누르면 그 여백이 사라진 상태로 글을 입력해도 되고요. 상관은 없습니다. 화면 구성이니까 이게 화면 구성이 좀 틀어진다고 해서 글자가 안 보이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글 2010을 한글 2007로 테마 설정하기라고 써 있는데 도구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도구에 가면 여기 사용자 설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글자판 옆에 사용자 설정. 도구라는 메뉴가 있어요. 책에는 도구라는 메뉴 옆에는 화살표 누르라고 해서 이건 누르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도구라는 글자를 눌러도 여기 사용자 설정이라고 보일 거예요. 환경 설정, 톱니바퀴 같은 거 왼쪽에. 그렇죠. 이거 눌러서 여기 보면은 무슨 뭐 테마가 뭐로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게 있어요.
테마라는 건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 보이는 윤곽이에요. 나는 2007을 오래 썼거든. 2007을 오래 썼는데 화면이 2007처럼 보이면 좋겠어. 화면 구조가 색깔이. 그러면 테마를 2007로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야, 나 2014로 쓸래. 그냥 새로운 기능으로 쓸래. 그러면 화면이 2014로 변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거 눌러보면 화면이 좀 달라 보이죠. 이렇게 메뉴가 펼쳐지는 메뉴가 사라졌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메뉴만 남아있잖아요. 근데 나 2014로 쓸래. 그럼 2014에 관한 메뉴로 다시 구조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런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윈도우도 이랬어요. 윈도우 옛날에 98 쓰던 사람이 XP로 바뀌니까 XP 메뉴가 윈도우 98 메뉴랑 달라져 갖고 처음에 혼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윈도우는 바뀌었지만은 메뉴는 옛날 메뉴처럼 쓰겠다, 이런 기능이 있었고, 윈도우 XP 쓰다가 윈도우 7로 넘어가니까 윈도우 7 메뉴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럼 메뉴를 또 바꿔라,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냥 새로운 거는 새 메뉴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본격적인 거는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글을 쓰는 거지. 자,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한번 해볼 겁니다. 하나씩. 자, 지금 여러분이 이제 글을 새로 쓰실 건데, 새로운 글을 쓰실 건데, 여기 보면 쪽이라고 있나 보세요. 쪽쪽쪽 하니까 이상한데, 예. 쪽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쪽이라는 메뉴 눌러보시면 편집용지, 뭐 세로, 가로, 뭐 세로 쓰기, 가로 쓰기, 뭐 바탕 쪽, 무슨 쪽, 뭐 쪽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쪽은 뭐냐면 종이에요. 종이. 우리말로 몇 페이지 이렇게 안 하고 몇 쪽이라고 해서 하나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쪽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글을 쓰려고 하는 종이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를 묻는 메뉴가 대부분 쪽이라는 메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를 이 안에 집어넣을 거야. 그림을 넣던, 그림을 넣던, 동영상을 넣던, 소리를 넣던, 입력이고. 뭐를 집어넣는 메뉴니까 입력이고. 이 종이 구성에 관한 건 쪽이고. 그게 쪽이에요. 여기 보면 왼쪽에 뭐가 있나 보세요. 왼쪽에 편집용지라고 있어요. 네. 편집용지. 근데 책에는 뭐라고 되냐면 그 쪽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쪽설정. 책에 보세요. 20페이지. 20페이지 왼쪽에 보시면은 1번에 쪽 누르면 왼쪽으로 가서 2번에 쪽설정 누르라고 써 있어요. 책에는. 근데 우린 쪽설정이라는 말이 없죠. 여기가 쪽설정이라는 얘기예요. 이쪽이, 왼쪽이. 그럼 편집용지 누르시면 돼요. 편집용지. 책에는 편집용지라는 말이 없어요. 쪽설정을 눌렀더니 쪽설정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더니 편집용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랬잖아. 책에. 예. 책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요거잖아요. 여기. 쪽에 가면은 여기 쪽설정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쪽설정이라는 건 뭐냐면 좌우 상하 여백을 얼마나 줄이고 늘리고, 나는 종이를 A4 용지로 할지 A5 용지로 할지 아니면 A3 용지로 할지 그런 걸 설정하는 건데, 이 메뉴가 없으니까 불편한 거라. 그래서 2014로 가면서 그러면 편집용지라고 이름 하나 넣자, 바꿔버리자 해서 바뀐 거예요. 이 쪽 설정을 누르셔도 책에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고, 우리는 뭐야, 이 편집용지 얘를 누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뜰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서를 작성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뭐냐면 이걸 보셔야 돼. 무조건 여기다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편집용지를 꼭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누르셔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A4 곡배판이라고 써 있잖아요. A4 용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사용지, A4용지 그거예요. A4용지 이거. 그런데 보세요. 얘는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출석부는 가로로 나열돼 있죠. 출석부가 지금 가로로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가로로 바꿔야지. 이 가로로 바꿔야지 이렇게. 그럼 종이가 가로로 변해요. 근데 보고서 같은 거 이거 작성하려는 거 어떻게 세로로 돼 있잖아요. 그럼 세로로 써야 되고. 근데 여백이 보이죠, 여백. 여백에 보니까 지금 여기 알림사항에 보니까 위쪽, 왼쪽, 오른쪽 하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백이 제법 많죠? 여백이 제법 많잖아요. 그냥 기본 값으로 쓴 것 같아.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학위 논문 같은 걸 쓰려 그러면 뭐 석사학위라든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학위 쓰는 규정이 있더라고. 그래서 용지는 A4 용지로 하지 말고 뭐 여기 보면 뭐 A5로 하고 뭐 국판으로 하고 뭐로 하라고 이렇게 써 있어. 그럼 그대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왼쪽의 여백은 뭐 15를 줘라. 뭐 오른쪽 여백은 뭐 15를 줘라. 뭐 위쪽은 뭐 10을 줘라. 그럼 그거 바꾸시면 되는 거죠. 그 보통 이 정도 같으면 20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20. 하면 3cm죠. 왼쪽에 오른쪽이 30mm니까 3cm 좌우를 3cm 띈 거죠. 근데 3cm를 띄우니까 너무 많아 공백이. 그렇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다 20mm를 바꿔요. 한번 바꿔보세요. 20mm로. 20mm를 바꿨고요. 위쪽 10mm, 하단도 10mm, 아래쪽도 10mm. 왼쪽과 오른쪽은 2cm고요. 위쪽과 아래쪽은 10cm, 10mm, 1cm. 그럼 머릿말이란 기능이 있네요. 머릿말, 꼬릿말이란 기능이 있는데 둘 다 포함하면 25mm, 25mm 되는 거죠. 머릿말이 뭔지 꼬릿말이 뭔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간에 왼쪽과 오른쪽에는 2cm를 띄웠어요. 지금 3cm 떨어져 있어. 3cm. 그럼 설정 누르시면은 여백이 바뀌었어요. 아까랑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럼 글자가 많이 들어가지. 종이 한 장에다 글자를 많이 써야 될 거냐, 아니면 여백을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글자 쓰는 공간이 줄어드니까 글자를 조금만 써도 종이를 많이 차지하겠지. 종이를 왜 많이 차지하게 작업할까? 장수 늘리려고. 교수님한테 장수 많이 보여서 제출하려고. 보면 알지. 아, 여백이 많네. 감안해보면 뭐야. 아, 얘는 10장이 아니라 8장밖에 안 썼네. 알지. 근데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고 애를 쓰죠. 양은 적은데 부풀리려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글을 쓰는 거죠. 뭐 보고서도 쓰고 뭐도 쓰고 그 얘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바탕 쪽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탕 쪽. 바탕 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우리가 할 문제는 아닌데 바탕 쪽은 하지 말고요. 대신에 그림 넣는 방법 한번 해볼게요. 그림. 여기다가 우리가 글을 쓰는데 보세요.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고서 쓰고 나서 이제 제목은 크게 하겠지만은 뭐 어쩌고 저쩌고 위 내용과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뭐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뭐 보고서를 쓸 수 있겠지 뭐. 여기다 이제 그림도 하나 넣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하잖아요. 척사대회 하잖아. 대보름 때 윷놀이도 하고. 그럼 동네방네 그런 거 붙어 있어요. 어디 뭐 공원에서 척사대회 합니다. 많이들 모여주세요 라고 동네방네 이렇게 붙여놓더라고. 보름 전에. 그런데 글자로만 써놓으면 척사대회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척사대회? 뭐 대회는 하는 것 같은데 척사가 뭐야? 철사도 아니고 뭐도. 그랬더니 야, 윷놀이 하는 거야. 그게 왜 척사예요? 그랬지. 그랬더니 뭐 아버지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고 까먹었는데 하여튼 윷놀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윷놀이도 하고 뭐도 하는 게 척사대회구나. 그렇다면
촉사계열은 말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윷놀이 그림 하나 넣어주면 좋잖아. 널뛰는 장면도 있으면 좋잖아. 뭐 그러면 되잖아. 뭐 투어 같은 거 한다 그러면 투어 그림 같은 거 넣어주면 좋잖아. 투어 그러면 모르잖아 또. 근데 화살 던지는 거 이렇게 그림도 보면 아 그거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림이 필요하지. 그림 여기에. 그러면 입력에 가야지. 입력에 가야 뭐 그림을 넣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입력에 가면 뭐가 있나 볼까요? 그림도 있고 그리기 마당도 있고 그리기 마당. 사실은 편집이라는 메뉴에 가도 그리기 마당은 있어요. 이 편집이라는 메뉴가 뭐냐면 이 메뉴 뜻을 좀 아셔야 돼요. 파일이라는 메뉴는요. 파일이라는 메뉴는 새로 만들겠다, 만든 거를 저장하겠다, 또 저장한 걸 불러오겠다, 인쇄하겠다, 그만두겠다, 이런 게 대부분 파일이라는 메뉴예요. 파일. 그리고 여기 보는 거는 뭐 이걸 보겠다, 뭐가 안 보였는데 보이게 한다든지, 이 회색 줄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는 지금 다 검정 글씨밖에 없지만 제가 이따 칼라 그림 가져올 거거든요. 근데 회색 줄을 딱 누르면 이게 다 흑백으로 나와요. 컬러를 눌러야 컬러가 나온단 말이야. 왜 회색 줄 컬러가 있을까? 컬러면 컬러로 보면 되지. 우리 집 컴퓨터가 성능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컬러를 보려니까는 더디어. 컬러가 보이기가 어렵잖아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회색 줄로 바꿔놓으면 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확대, 축소 이런 것도 있고 뭐 폭맞춤 이래 보겠다 저래 보겠다 이거죠. 입력은 뭐냐면 없는 건 뭐를 집어넣으려고 그래. 키보드는 글자를 쓰면 들어가지만 네모나 동글뱅이는 어떻게 그려요? 키보드를 그려? 그러니까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이력서를 만들려면 내 사진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림을 입력을 해야지. 그래서 입력이라는 메뉴는 없는 뭐를 넣는 게 입력이에요. 그런데 편집이라는 메뉴는 아래 한글에서는 많이 쓰는 기능들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많이 쓰는 기능들을. 여기서 그리기 마당 해도 되고, 우리 책에는 편집 메뉴에 가서 그리기 마당을 하라고 그랬는데, 원칙적으로는 입력에 가 있는 거죠, 입력. 자, 그리기 마당 눌러보세요. 입력이라는 메뉴 가서 그리기 마당을 눌렀더니, 그리기 마당이라는 게 떴어요. 여기 보세요. 가나다 순에 의해서 뭐 순서도, 현수막, 교통,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전통, 미풍양속, 사군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여기 전통이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세요. 찾아보셨어요? 여기 보면 농악도 있는데 농악, 문양도 있고 미풍양속도 있고. 자, 여기 미풍양속을 눌러봤더니 굿하는 장면도 나오고 널뛰기 장면도 보이죠? 그럼 널뛰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널뛰기 2를 한번 눌러보세요. 얘를 딸깍 눌렀어요? 딸깍 누르고 이 그림을, 이거를 중앙에 놓지 마시고 살짝 치워보세요. 자, 여기 그리기 마당이라는 글자가 있는 동네 있잖아요. 글자가 있는 동네. 얘를 마우스로 끌고 가면 이렇게 끌려갑니다. 마우스를 누른 상태로 끌고 가면 끌려가요. 그거는 컴퓨터의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데를 누르고 가는 게 아니라 꼭 글자가 있는, 제목이 있는 데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널뛰기라는 걸 클릭한 상태에서 이 화면에다 갖다 내면 그리기 마당이 좀 뿌얘졌고 이제 여기 열십자가, 얇은 십자가 같은 게 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보세요. 이렇게 드래그를 이렇게. 여기 도자기 만들기라는 거 있잖아요. 도자기 만들기. 해보셨어요? 자, 여기 뭐 전통 미풍양속 아니라 다른 것도 상관없어요. 뭐 농악도 상관없습니다. 뭐 문양도 상관없어요. 사군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 그리기 마당이라는 화면이 중앙에 뚝 있으면 그림 그리기 불편하잖아요. 뭐 그래도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리면 되는데 여기다 그리려고 했더니 이 화면이 가려먹잖아. 그래서 살짝 치워놓고 하자는 얘기지 뭐. 뭐야, 냉수 먹고 이쑤시개 하나 나오네. 예.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뭐 이런 그림도 있고. 예. 마우스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보면 뭐 전통 음식도 있네요. 구절판. 그럼 구절판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 구절판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 또 그려야 되잖아. 밑에 여기 다 그려놨으니까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 종이에다가 클릭하고 이렇게 쓱 움직이면 화면이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그래놓고 다시 이 그리기 마당에 가서 뭐 전통 전래동화도 있어. 선녀와 나무꾼 얘기도 있네. 여기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뭐 많죠? 장난감도 보이고 로봇도 있고 뭐 설명상자, 청소용품, 뭐 과일, 채소 이런 것도 나오네. 딸기. 어머, 딸기도 싱그럽게 잘 만들어 놨어. 그림 넣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림 넣는 연습.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그리기 마당에 보면 그리기 조각이 있고 공유 클립 아트가 있고 최근 그리기 마당이 있고, 최근 그린 거는 뭐야? 제가 지금 그린 것들이잖아요. 공유 클립 아트에 들어가면 가족, 뭐 경제활동, 계획표, 뭐 과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럼 경제활동에 가면 돈 그림 보이네. 돈 그림. 그럼 돈 그림을 제가 선택하고 어디다 이렇게 그리면 돈 그림이 나오는 거지. 어떤 거는 그림처럼 보이는 게 있고 어떤 건 사진처럼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컴퓨터 안에다가 내가 넣겠다 이거지. 그런데 나는 이거 말고 내 얼굴 넣고 싶어. 내 얼굴을 이력서를 넣어야 되니까 내 얼굴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건 어디로 넣어야 돼? 아까 입력에 가 있는 그리기 마당이 아니라 그림으로 가져오는 거지. 그림으로. 자, 그리기 마당은 이렇게 띄워놨으니까 얘는 이제 취소하고 다 썼으니까 이제 그림을 가져야지. 그림. 자, 그림 거기 꽃그림 보이시죠? 튤립 같은 거. 그림이란 글자 위에 있잖아요. 그럼 그거 누르시면 무슨 그림 가져올래? 하고 묻네. 그림 위치를 찾아야 돼. 그림을 찾아야 돼. 그림이 안 보여요? 입력이란 메뉴 클릭하면 있나요? 그래서 걔를 누르면 이렇게 그림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찾으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내 그림이 어딘지 알아야지. 내 사진을 가져올 거다. 이거야, 내 사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강의실 컴퓨터에는 내 사진이 없잖아. 그러면 컴퓨터에 가서 각자 여러분 USB 메모리에 사진이 있다고 치면 거기서 찾아와야 되고. 그렇지. 근데 여러분 사진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USB 메모리 안에. 저는 있어요. 여기 가면은 제 안에 여기 사진이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사진에 가면 아주 오래전에 찍은 사진. 아, 여기 있다. 우리 유 여사님이 찍어주신 사진. 기억나시죠? 예. 저기 건너편 강의실에서 촬영해 주신 사진. 이 사진 가지고 이렇게 넣기 누르면 이렇게 해서 사진을 이렇게 이제 하면 제 사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그러면 그림 눌러가지고 나는 그 사진 말고 라이브러리 클릭해갖고 라이브러리. 여러분 해보세요. 라이브러리. 문서 더블 클릭하고 그럼 쭉 내려가시면 한글 2010이라고 있어. 한글 2010. 우리 공부하는 자료 들어있는 거. 한글 2010 있을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자리가 바뀐 거지. 지난 시간에 앉았던 자리가 바뀐 거야. 아니면
자료를 다운로드 못 받았지. 이거는 뭐 받아들이면 상관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우리 공부하는 게 이제 1장인지 2장인지, 그럼 만약에 2장에 있다. 2장에 있다. 그럼 2장에 가면 그림이 아무것도 없네. 에이, 그럼 1장에 있나? 1장에도 없네. 3장에 있나? 3장도 없고. 4장에 있나? 그림이 왜 아무것도 없을까나? 제가 찾아볼게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림이 하나도 없대. 이놈의 컴퓨터 안에 그림이 하나도 없대. 없어. 없어. 그림이 한 개도 없어. 에이, 그러면 여기서 그림 못 가져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라이브러리 눌러서 사진으로 가야지. 사진. 그럼 사진 샘플 있잖아요. 사진 샘플. 그 안에 가서 튤립 있다. 튤립을 선택하고 넣기, 또는 튤립을 더블 클릭하면은 요렇게 또 다시 바뀌어요. 그렇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튤립이 들어가요. 이걸 끌고 다니면 되지. 끌고 다니면. 그런데 재미난 일이 생겼어요. 제가 튤립을 가져왔잖아요. 튤립을 가져오고 제일 먼저 제가 가져온 그림이 뭐였는지 아세요? 널뛰는 그림을 제일 먼저 가져왔어요. 제가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도자기 빚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컴퓨터는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먼저 가져온 그림 있죠. 먼저 가져온 그림. 그게 밑에 깔려요. 먼저 가져온, 그리고 나중에 가져온 거 있죠. 나중에 가져온 게 제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이 나중에 가져온 게 제일 위로 올라와요. 근데 들어갔죠. 그렇죠? 자, 지금 제 얼굴하고 튤립하고는 튤립을 나중에 가져왔죠. 튤립하고 제 얼굴하고 이렇게 겹치면 나중에 가져온 튤립이 위에 올라와요. 근데 이 제일 마지막에 가져온 튤립을 아까 그 딸기나 이런 뭐 선녀와 나무꾼 같은 그림하고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가 버려요, 속으로. 그래서 한글 컴퓨터에서 만든 프로그램 한글 2014는 그림을 가져온다 그러면 순서대로 위에 올라오게 돼 있는데, 아까 이거는 그리기 마당으로 가져왔잖아요. 얘는 무조건 위로 올라와 버려요. 그러면 저는 얘를, 이 튤립을 위로 올리려고 한 건데 순서상으로 봤을 때 숨어버렸잖아, 뒤로. 그러면 기분이 나쁘지. 난 얘를 위로 올리고 싶거든. 보세요, 제 얼굴이 가려졌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에다가 뭐라고 해야지. 야, 네가 맨 위로 올라와, 이래야지. 그럴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앞으로, 그러면 튤립하고는 이제 앞뒤가 바뀌었는데, 그렇죠, 튤립보다는 제가 위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딸기 그림보다는 또 숨어 있거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과의 배치라는 게 있어요. 본문과의 배치라는 게 있어요. 그 본문과의 배치에 가서 글 앞으로 라고 하면은 이제 제 그림이 제일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같은 급들 중에서는 맨 앞으로 그러면 걔가 위로 올라오는데, 그리기 마당은 동네가 다른 애라서 얘가 보통 일반적으로 글 뒤로 숨어요. 글 뒤로 숨는다고, 이렇게 숨어,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한다? 글 앞으로 가져와야만이 위에 착 올라온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 이 그림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지워야죠. 지우는 방법은요, 선택하고 키보드로 마우스로 클릭하면 선택이 되잖아요. 그리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진다고. 딜리트는 엔터 오른쪽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울 그림이 많죠? 너무 많은 거야.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막 가져오느라고 이것저것 다 가져왔더니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여기 볼까? 요건 뭘까? 개체 선택이라는 게 뭐예요? 개체 선택. 개체 선택이라는 걸 제가 여기다가 개체 선택이 사라졌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을 클릭해보면 나와. 이 그림을 클릭해보면 개체 선택이라는 메뉴가 뜬다고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제 얼굴을 클릭했을 때 메뉴하고 아까 그 그리기 마당에 있는 걸 그림을 선택했을 때 메뉴하고 개체 선택이라는 건 똑같이 뜨지만 나타나는 메뉴가 좀 달라요. 하여튼 간에 여기 보면 개체 선택이라는 메뉴가 나타났단 말이야. 얘를 클릭하고 이 밖에서 올가미를 씌우듯이 이 그림의 밖에다 놓고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우스로 제가 드래그한 거 안에 온갖 그림들이 다 포함됐잖아요. 그렇죠? 다 선택되는 거예요. 그리고 딜리트 누르면 한꺼번에 지워지죠. 선생님 아까 그 튤립을 네. 그리기가 다시 해볼게요. 입력에 가서 그리기 마당 누르면 또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기 조각으로 가져올 건지 클립 아트로 가져올지 여러분 선택하세요. 그럼 여기 보니까 뭐 식물에 과일 채소 그림도 있는데 그럼 귤 선택하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때 이 그리기 마당에 있는 그림을 내가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그린 그림이 밑에 깔리고 나중에 그린 게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이 동일해요. 이 기능은. 그래서 뭐 배추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왔는데 문제는 이 그리기 마당하고 다른 그림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림도. 입력에 가서 그림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기 마당은 이 안에 한글 2014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누르면 바로 떠요. 근데 그림은 어디에 있는 그림을 가져올지 모르잖아. 그림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가서 내 문서에 그림이 있는지 내 사진에 있는지 이것도 찾아봐야 되고, 아니면 내 USB 메모리에 있는 건지. USB 메모리에 있으면 컴퓨터로 가야지. 컴퓨터에 가면 USB 메모리가 보일 수도 있고, 있어도 없는 분이 있고, 안에 사진이 없는 분도 있고, 그림이 저는 있고. 그러니까 동일한 그림을 가져오는 연습하려니까 라이브러리에 가서 사진에 가보자고 한 거지. 사진에. 그럼 사진에 갔더니 사진 샘플 있잖아요. 그렇죠? 사진 샘플 안에 이렇게 코알라도 있고 펭귄도 있더라 이거지. 그럼 이 펭귄을 선택하고 넣기를 누르면 요렇게 그래서 가져왔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나중에 가져온 게 위에 온다며요. 근데 위에 안 왔잖아. 숨었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다 대고 오른쪽 누르면, 뭐든지 오른쪽 누르면 답이 돼요. 이때 맨 앞으로, 그럼 맨 앞으로 어떻게? 본문과의 배치에 가서 글 앞으로. 그럼 얘가 이제 그리기 마당 앞으로 오른 거지. 이렇게. 그런 게 좀 차이가 나는 것 뿐이에요. 이 한글 2014는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거랑 약간 좀 달라요. 엑셀하고 약간 다르고 파워포인트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림을 가져오면 무조건 먼저 그린 게 밑에 깔리고 나중에 가져온 게 위에 올라오지만, 이 그리기 마당만큼은 항상 위에 뜨더라 이거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라? 본문과의 배치에 가서 글 뒤로 해야, 뒤에 있었던 애가 글 앞으로를 해야만이 그때 비로소 앞으로 온다는 거지. 근데 그림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그림이 보세요. 그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먼저 나중에 가져온 튤립이 속으로 숨었죠? 제가 아까 펭귄에다 뭐라 그랬어요? 맨 앞으로 그랬잖아. 펭귄 보고 맨 앞으로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맨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린 그림보다 위에 올라오게끔 아예 미리 명령을 걸어놨잖아. 그랬더니 이제 튤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이 나쁜 거지. 내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튤립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그래 네가 맨 앞으로 와 그러면 되지. 그럼 얘가 위로 올라온단 말이야. 맨 앞으로 안 가? 그럼 얘 또 그라프로 해야지 뭐. 그라프로 하면 또 올라오니까. 그리고 보세요. 제가 아까는 입력 메뉴였었잖아요. 그래서 뭘 하다가 보니까 그림을 그려갖고 그림을 클릭해놨더니 그림 메뉴로 가 있어요. 그림 메뉴로. 밖에 글씨에다 클릭하면 일반 메뉴고요. 이미 그려진 그림이 있었잖아요. 이미 그려진 그림.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 배추 그림하고 배추 그림을 클릭했을 때는 이런 메뉴가 뜨고 펭귄 그림을 클릭하면 또 다른 메뉴가 뜨고 메뉴가 좀 달리 떠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는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끔 달리 나와요. 만약에 내가 동영상을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 동영상을 자르는 메뉴가 나올 테고, 그림을 클릭했더니 그림하고 연관된 이런 메뉴가 뜨는 거고, 이런 메뉴가 뜨는 거고. 근데 얘는 이 배추도사, 무도사 같은 이런 거는 그런 기능이 없죠, 아까야. 얘는 이런 메뉴가 있는데, 이런 메뉴가 있었는데 얘는 없잖아요. 이런 그리기 마당은 이렇게 꾸미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있는 것만 써라 이거고, 이렇게 내가 펭귄 그림을 가져오거나 이건 어떻게 돼? 내가 가져온 그림이니까 네가 마음대로 꾸며서 써라 하는 거지. 이렇게 꾸며서 써라 이거지. 약간 또 기능이 달라요. 이제 그런 거를 하나씩 접해볼 거예요. 오늘까지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나는 한글 2014 처음 배워봐서 모르는데 난 컴퓨터를 어떻게 하는지 기초를 잘 안 배워서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신경 쓰지 마시고 댁에 가셔서 2014를 설치하시는데 2014 아까 USB 메모리에다 담아가야 되는데 못 담았다든지 아니면 댁에 가시면 한글 2007이든 뭐가 있으실 거라고. 한글 2007이나 한글 2010은 기본적으로 있으라고요.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있으시면 실행해보세요. 실행하셔가지고 여기서 막 해보시는 거야. 입력에 가서 뭐 그리기 마동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해보시는 거지. 이렇게 그런 연습을 해보시고 뭐 망치면 어때? 컴퓨터 뭐 타버리는 것도 아니고 고장나는 것도 아닌데 막 연습해야지. 여러분 애기들이 컴퓨터 잘하죠? 요즘 7살 8살짜리 컴퓨터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왜 잘하는지 아세요? 겁이 없어요 걔들은. 어른들은 겁부터 내. 야 요거 잘못 건드렸다 고장나면 어떻게 하지? 겁을 온팡 먹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애기들은 고장나면 엄마가 알아서 해줄 거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막 놀면 돼. 그렇게 하면 늘어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셔서 한 주 동안 노세요. 아셨죠? 컴퓨터 가지고. 예.